안녕하세요, 복디빌더입니다. 오늘은 데드리프트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오늘 이 주제는 조금 지금 트레이닝 업계, 이런 운동 업계에서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때 뭐 루마니안부터 해서 뭐 땅데드부터 해서 진짜 데드충이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이런 SBD 벨트, 무릎 보호대, 뭐 엄청 비싼 뭐 스트랩 이런 걸 다 칭칭 감고 뭐 200 몇십 킬로 막 들겠다고 뭐 별의별 짓을 몇 년 동안 다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인 이유는 이제 차차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제가 실제로 이 철학이 제 머릿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접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 체형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운동 능력, 그 다음에 뭐 코어, 그 다음에 발의 아치도 더 좋아졌고 손의 아치도 더 좋아졌고 그냥 몸도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운동할 때 집중력도 더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의 간단한 원리는 요즘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손으로 이 바벨을 잡아서 뭐 이런 햄스트링을 늘리고, 뭐 햄스트링이랑 뭐 엉덩이 근육이랑 뭐 등 근육 뭐 이런 애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뭐 이런 애들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면서 이제 이렇게 가슴도 펴지고 뭐 이런 운동이다 뭐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이 제목을 보고 클릭하신 분들 정도면은 뭐 뒤쪽 근육이 X자로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다 근육이 연결돼 있다, 뭐 이런 거는 어디서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 분들도.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데드리프트를 일반 분들, 근데 이건 일반 분들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게, 저도 데드리프트를 안 해요. 데드리프트를 안 하는 이유는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이 잘못됐냐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같이 10년 운동한 저 같은 사람들도 내가 아직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내 철학에 맞게끔 수행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데드리프트가 왜 괜히 3대 운동에 들어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겠어요. 정말 잘만 하면은 효과가 좋다는 건데, 사실 이게 여기에 이제 이런 트랩이 숨어져 있어요. 이게 잘만 하면 정말 효과가 좋은데, 우리가 다른 프리웨이트들보다 얘를 대충 하기 정말 쉬운 구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다른 운동들에 빗대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회원들한테 데드리프트 운동들이랑 프레스 운동이랑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직장에서 능동적인 직원이 있고 수동적인 직원이 있잖아요. 능동적인 직원은 뭐죠? 이렇게 눈치도 빠르고 하나를 시키면 얘가 막 열을 해, 이런 애들, 좀 이렇게 보면은 뿌듯하고 이런 애들이 있고, 좀 수동적인 애들은 내가 하나하나 시키지 않으면은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벤치프레스랑 데드리프트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벤치프레스가 약간 능동적인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데드리프트 같은 애들이 수동적인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운동을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데드리프트는 무거운 걸 손으로 들고, 애초에 이 무게가 들리는 순간부터 손이 그 무게를 버텨줘야 돼요. 근데 벤치프레스나 밀리터리 프레스, 뭐 스쿼트 이런 애들은 어떻죠? 그 무게가 들리는 순간 손도 물론 잡고 있지만 손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통이나 코어에 맞춰서 손에 힘을 뺄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데드리프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근데 이거는 저도 뭐 그런 트레이너 쌤들한테 뭐라 할 수 없는 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영상을 뭐 운동 전문 지도자 분들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회원한테 데드리프트 딱 시켜보면 어떻죠? 그러면 선생님 자꾸 손이 풀려요 하면서 막 어깨 아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뭐 가져와요? 이제 사무실 가서 이제 스트랩 갖고 와서 다 그런 거다, 이게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스트랩 칭칭 감고 해야 된다 하고 스트랩 감는 거 알려주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실제로 내가 조금 공부도 했고 조금 아는 트레이너다 했을 때도 당당하게 다 그런 거다라고 수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이 단계를 몰라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가르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그걸 좀 풀어보자면은,
제가 뭐 전 영상들에서도 좀 설명해서 제 이런 뭐 그렇게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운동 관련 영상, 웨이트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어떤 철학으로 사람들한테 무엇을 중요시 여겨서 사람 몸을 바꾸고 운동을 잘하게 만들어주는지 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스트랩을 쓴다는 건 뭐죠? 일단은 손이, 제가 전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사람 몸에서 가장 마지막에 바뀌는 체형이 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보면은 대부분, 이게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희가 발에도 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에도 뭐 발가락 아치가 없는 사람들이나 발의 기능이 적은 사람들은 이렇게 발가락을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 발가락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애들이 이 정강이 앞쪽이나 이제 종아리 뒤쪽에 막 디테일하게 막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발가락의 기능이 다 살아나야 이제 이 기능들이 종아리, 햄스트링 뭐 이렇게 상지랑 연결되면서 이제 온 몸이 연결돼서 몸에서 만나는 게, 사실 어떤 뭐 필라테스를 하든 요가를 하든 뭔 운동을 하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깨지는 순간, 무리하게 하는 순간 그냥 그 운동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상 확률도 높고 효율보다는 손실이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데드리프트는 일단 손으로 잡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대부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 어깨가 말렸다 그러면은 이 엄지두덩 쪽으로 무게가 다 쏠려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쪽의 기능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이 새끼손가락 쪽의 기능과 뭐 신경? 저도 뭐 신경을 얘기할 레벨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뒤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앞쪽 애들, 이 엄지두덩 쪽은 이렇게 앞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깨가 말리고 척추각이 다 안 좋아요. 사실 트레이너들이나 뭐 운동선수들도 안 좋아요. 특히 유도선수나 뭐 복싱선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말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물체를 주먹을 잡아서 드는 순간, 과연 내가 데드리프트, 저희가 생각한 데드리프트 이상적인 건 뭐죠? 무게가 들렸을 때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손에 힘을 빼고 코어에 집중해서 호흡을 넣고 들면은 이런 자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트레이너 쌤이 뭐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날개뼈 접고 스트랩에 의존해서 날개뼈 접고 딱 들고 있어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요가라는 운동의 관점을 같이 가져와야 웨이트 트레이닝의 하드웨어가 정말 많이 좋아져요. 그러면 제가 운동 전후로 꼭 하는 운동이 있는데, 다운독이라는 운동을 해요. 다운독 뭔지 아시나요?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 손바닥 피고 이렇게 해서 고양이 자세, 소자세에서 연결되는 다운독인데, 이게 내 손바닥의 기능과 발바닥의 기능을 몸에서 합쳐주는, 정말 운동하기, 웨이트 트레이닝 하기 전에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이걸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데드리프트는 이 원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은 뭐 벤치프레스나 밀리터리 프레스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능동적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깨지더라도 그냥 손이랑 팔꿈치 각을 버리고 그냥 경관절이랑 척추 각만 좀 활성화시킨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기대놓고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깨가 말린 분들은 무조건 벤치프레스나 밀프까지는 아니더라도 벤치프레스 할 때 손목이 처음에 꺾일 수 있어요. 근데 몸통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제가 이 몸통 쪽에 있는 근육이 기능이 좋아지고 회전의 각이 좀 더 넓어지면은, 좋아지면은 가슴이 펴지면 나중에 손목이 그냥 세워져요. 근데 대부분 저희 어떻게 하죠? 그냥 벤치프레스, 분명히 이 사람 체형에서는 벤치프레스 할 때 손목을 세울 수 없어요. 근데 왜 여기가 가장 마지막에 바뀌냐면은, 이렇게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범위가 넓잖아요. 범위가 넓은 만큼 많이 변형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영상에서나 이런 거 보면은 벤치프레스 할 때 손목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냥 단순하게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떠드는 이런 유튜버들이 많으니까 이제 어디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몸은 다 연결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손을 컨트롤한다고 해서 갑자기 날개뼈가 넘어가거나 체형이 좋아지거나 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원리만 이해하셔도 왜
일반인들 아니면 체형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데드리프트를 하면 안 되고 데드리프트에 집착하면 안 되는지가 바로 캐치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데드리프트는 애초에 내가 가장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손에 의존해서 무게를 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힌지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고관절을 컨트롤하고 뭐 햄스트링을 늘려놓고 뭐 발목 가동성을 만들어 놓고 뭐 척추를 뭐 유연하게 만들어 놨을지언정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컨트롤할 수 있는 손에 무게가 다 의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내가 무거운 걸 들어서 만족감은 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내 체형이 변하고 운동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내 몸이라는 하드웨어가 좋아져야 운동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잘해지는 거다. 근데 데드리프트를 하면은 이 하드웨어가 우상향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그냥 제 기준에 봤을 때 아무리 잘해도 하드웨어가 그냥 현상 유지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지가 않아요. 하드웨어가 내 몸이 더 연결되고 이 운동들이 이렇게 내가 몸을 쓰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게 성장될 가능성이 전 낮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보다 훨씬 체형이 좋고 뭐 더 많이 공부하시고 더 많이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에 반박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뭐 그 운동을 해서 몸을 잘 만들고 뭐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 체형에 그게 특화된 운동일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그 사람이 데드리프트 뭐 땅데드를 엄청 무겁게 해서 몸이 잘 나온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운동을 해서 몸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이고 힌트지만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운동을 해서 몸을 멋있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특히 일반 분들은 그 몸이나 기능이 무조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맹목적으로 그 운동을 따라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운동을 통해서 몸을 멋지게 만든 사람들의 히스토리도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뛰어놀았는지, 운동 선수 출신인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 됐을 때 기본 베이스나 체형,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은 정말 원리가 단순해요. 정말 제가 아는 모든 운동 중에 원리가 가장 단순한 운동이에요. 제가 너 트레이너인데 그런 말 해도 되냐, 이거는 너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냐, 너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는 그냥 아무 사람이나 무거운 거 들고 그냥 내렸다 폈다, 뭐 무게 설정해서 내렸다 폈다,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끝이에요. 뭐 앉았다 일어났다. 사실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원초적이고 1차원적인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움직임 자체보다는 이 하드웨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운동이 데드리프트예요. 이거는 정말 좀 궁금하시면은 뭐 직접 저한테 지도를 받으셔서 청주에 사신다면 체험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지금 데드리프트에 많이 집착하시는 분들은 데드리프트를 내려놓으면은 몸이 더 좋아지실 거예요. 데드리프트를 내려놓고 좀 몸의 연결에 집중해서 척추가 더 유연해지고 내 몸이 몸통이 살아야 말단 부위도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뭐 저희가 팔꿈치가 돌아가고 손에 아치가 없고 뭐 손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고 다 그래요. 사실 이게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는 잘 없는 이유가 이게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너무 어렵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여기만 해도 근육이 뭐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옛날엔 다 외웠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고 그 사람들이 이게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손이 바뀌어서 주먹 쥐는 힘이나 그런 게 몸에 연결되는 것까지 바뀌어야 정말 많이 바뀐 거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처음에 뭐 아파서 오셨다. 그럼 안 아프게 해드리는 거는 정말 쉬워요. 이거는 그냥 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고쳐본 트레이너라면은 그냥 이 사람 지금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아파. 그럼 이걸 안 아프게 해주는 거는 무조건 거의 한두 달 안에 끝나요. 거의 뭐 한 달 안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재발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게 왜 재발될까? 제가 말한 이 말단에 있는 부위들까지 바뀌고 그 말단에 있는 부위들이 몸이랑 연결되는 게 생활화돼야 돼요. 근데 또 이게 어려운 이유는 저희가 또 레슨 받으려면 어때요? 뭐 먹고 살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벌 때 보면은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손에 맞춰서 다시 체형이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랑 싸우면서 제가 들어가는 인풋과 이 삶에서 나온 아웃풋이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계속 싸우는 게 제 트레이닝의 약간 철학과 그런 변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손이 지금 내 손이 잘 안 보이지만 저도 제 손이 지금 어디가 어떻게 돌아갔고 뭐 외회전 내회전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 기본 베이스로 공부를 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보고 제가 운동을 오랫동안 여러 운동을 배우고 그걸 접목해서 웨이트에 하다 보니까 손이 가장 바꾸기 어렵고 가장 마지막에 바뀌는 분이에요. 가장 쉬운 단편적인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어깨가 말려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손이 쫙 안 펴지실 거예요. 약간 외계인 같기도 한데 손이 안 펴져요. 이것 또한 저희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가라는 운동 자체가 요가 운동은 거의 다 펴서 하는 동작이잖아요. 웨이트 운동은 다 잡고 해요. 근데 누가 월등하냐가 아니라 펴서 하는 운동도 해야 되고 잡고 하는 운동도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한 우물에 빠지거나 너무 한쪽으로 매몰되면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 본인이 잘하고 본인이 가장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본 운동에 엄청나게 매몰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한 발짝 벗어나서 시야를 넓게 가지다 보면은 그 정해진 거, 예를 들어서 저도 10년 동안 트레이너를 했고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데드리프트를 알려줬는데 제가 어느 순간 딱 그걸 깨닫고 데드리프트 안 된다 하고 제가 그걸 포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회원들한테 그걸 설명해서 납득시켜서 데드리프트를 지도 안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결국 그런 시도를 하려면은 내가 가진 전문성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넓게 보는 시야를 가져야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지만 제 고객들한테 차별화된 티칭을 할 수 있겠다가 제가 생각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좀 두서없이 좀 길게 진행됐지만 결론은 데드리프트는 저희가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전체 인구가 뭐 100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제 약간 과대망상일 수 있는데 한 100%가 전체 인구라고 치면은 95% 이상은 데드리프트의 그런 운동 원리가 아직 이 사람 하드웨어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마나, 그러니까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더 길게 하면은 이제 너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나중에 만약에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철학적으로 뭐 좀 과학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진짜 1시간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궁금하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저랑 같은 업종이거나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랑 얘기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런 분들이랑 그냥 뭐 스벅 같은 데 가서 뭐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진짜 3-4시간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저희 엄마랑 누나들도 봐요. 우리 엄마랑 누나는 데드리프트 해본 적도 없고 관심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삶이나 뭐 운동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관심 있는 분야로 또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